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앞서 YTN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비선 실세 의혹받는 최순실 씨 관련 전국 소식 길게 전해드리면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참 CMIT, MIT 이제는 많은 분들 익숙하실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성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치약이나 다른 화장품 등에서 검출됐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최근에는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 올리타정으로 임상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이런 식품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궁금증들, 의문들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름살 치료 개선제, 어떤 허가받지 않은 치료제까지 유통이 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식약처가 뭐하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잠시 후 손문기 식약처장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걷기 좋은 한강길 5곳을 소개했는데요. 2곳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뚝섬 한강공원대에 있는 뚝섬 숲속길, 오솔길이 작게 나 있는데 편백나무, 소나무, 전나무 등 1250그루가 내뿜는 피톤치드, 흙길에서 올라오는 그윽한 향이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고덕 수변생태공원대에 3km 길이의 생태 탐방로, 여기에는 이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딱새, 황조롱이, 오색 딱따구리 등을 볼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관찰하기 좋다고 하는군요. 요즘 전국도 어지럽고 답답한 일들 많은데 이럴 때 좋은 길 산책하는 것도 힐링의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첫 곡은 데이비드 보위의 스타맨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 봐. 손예진은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는는안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 만나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장님께서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이후 이제 3번째 수장으로 김승희 처장 이후에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동안의 소회를 좀 밝혀주신다면요. 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약 안전 관리를 책임지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워낙 또 한 20년 넘게 식약처에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 또 국정감사를 또 거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노고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요. 자, 그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그 피부 주름을 펴는 리프팅 실 제품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작 판매됐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 식약처가 이제 일련의 조치를 취했는데 왜 먼저 좀 빨리 감지해서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좀 아쉽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방청에서 이 초기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가 들어오고 나서 필요한 조치들을 회수와 고발 조치 등을 했고요. 현재 조치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원래 이렇게 문제 있는 제품이 있었다고 해서 제보가 지청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시제품으로서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추가적인 허가 변경받지 않은 그런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뭐 식약처가 다루는 게 식품, 의약품 여러 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몸과 건강에 직결되기 네. 때문에 가장 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독성 성분 CMIT, MIT 이 성분 이게 또 한 업체의 치약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 이 전수조사가 10월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 68개소에 대해서 현장 전수조사를 다 마쳤고요. 그래서 예.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CMIT, MIT가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10개 업체에서 판매된 147개 제품 기준을 위반을 해서 회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분이 들어가서. 근데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함량 자체가 좀 기준치 이하면은 뭐 문제가 없다. 뭐 해외에서 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 치약에 대해서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를 좀 허가사항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 외국에서는 치약에 이제 CMIT, MIT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허가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예. 예, 기존 교육에 맞지 않아서 이제 회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 약간 그것 때문에 좀 국민들한테 혼란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성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서 이게 호흡기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위험할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네. 식약처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예의주시하는 거죠. 네네. 그 올바른 용법과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좀 관리를 좀 제대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관리 잘 못했다. 이런 어떤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 네. 이번 일은 그 원료업자가 그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그것을 만들면서 보존제로 이제 CMIT, MIT를 첨가하면서 발생을 하였는데요. 예. 그 해당 원료를 이제 치약 제조업체에 공급하면서 됐는데 제조업체에서 이런 원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체로 하여금 원료 관리와 제품 품질 관리 등에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치약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CMIT와 MIT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의약 외품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어요. 화장품 중에는 또 미스트처럼 뿌리는 것이 있어서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 59개 품목 중에서 56개가 판매 금지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네, 그 CMIT, MIT는 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등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보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샴푸나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등 씻어내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예. 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59개 제품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씻어내는 제품으로 이제 한정을 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 적법한 부분은 그 아직 그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건강에 좀 더 염두를 두고 좀 예의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판매 금지가 된 것들은 이제 더 것들은 이상 이제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초래했던 이런 성분이고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폐암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성분은 올무니팁이라는 성분인데 이 신약이 이제 표적 치료제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 임상을 했을 때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나왔었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뭐 1년 가까이 보고를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좀 어쨌든 식약처에 뭐 이런 식으로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허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우선 이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은 그 기존 치료제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의 이제 치료 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하는 그 올리타정 임상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으로 이제 사망 사례가 한 건 있었는데요. 그 피부 점막에 이제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이 30% 이상 생긴 그런 이제 중증 피부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사례인데 예. 지금 같은 경우들이 이제 추가적인 임상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내용들을 지금 아직 임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늦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통상 이제 말기 폐암 환자이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은 임상 과정에서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네, 앞으로도 신속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사망한 경우와 네, 약 때문에 사망한 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약이 그 변인, 그러니까 원인이 됐느냐, 이걸 이제 잘 따져봐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조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럼요. 그 조사들이 매번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 추가적인 이런 그 사례들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것들까지 다시 보면서 이게 암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사망인지, 예. 이 약의 사용으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이 이후에 발생한 피부 중증 이상 반응은 빠르게 치료를 해서 사망이 없기 회복이 된 사례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한미 약품이란 업체 자체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어떤 별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허가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상 시험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라 아직 예. 저희한테 보고가 되기 전 단계에 이제 사망 같은 이제 중증 이상 반응이 나올 경우에 이제 보고가 되는 경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시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도 보시면 이제부터는 신규 환자 받지 말고 기존에 쓰고 있던 환자도 새로운 부작용 사례가 나왔으니까 예. 그 환자하고 보호자들한테 그런 사례를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예. 그것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이제 의사와 환자들 다 알려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모니터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어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의학적,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거나 네, 뭐 네. 사망자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늑장 보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어떤 강력한 어떤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한미약품과 그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관련자들 대상으로 예. 부작용 보고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 예.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암 환자나 이렇게 좀 어려운 불치병이나 어떤 그런 병고로 힘든 분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 어떤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가족의 건강이 빨리 좀 완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약품, 식품 이런 것들을 허가하고 인증하고 할 때는 아마 반드시 좀 어느 정도 일련의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 수준의 규제는 좀 약한 편인가요? 강한 편인가요? 저희 규제는 뭐 미국이나 유럽 등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좀 엄격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식품 같은 경우도 국제식품교육위원회 회원국임과 동시에 무슨 저희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또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데 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의약품도 저희가 이제 픽스 가입을 통해서 국내 의약품 산업의 인지도를 좀 높이고 ICH 등 그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그 최근에 정부에서 획기적 의약품 제도, 그러니까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촉진법 제정안. 네네네.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에요. 이제 법을 하나 새로 만드는 네네네. 건데 이제 법규 어떤 규제 수준을 좀 완화하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그 법으로는 상향 조정이 안 돼 있지만 고시로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기 폐암 환자들처럼 치료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그런 약들은
조금 더 빠르게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획기적 의약품 제도다. 네, 획기적. 그 기존에 접근하던 치료법과 다른 치료법으로 돼서 그 획기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빠르게 해주는 방법들을 미국이 유럽 다 저희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근데 한미약품 이번에 사태를 보니까 이게 참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 한미약품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게 말기 환자들한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기존의 한미약품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나온 치료약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 약도 한미약품보다 좀 사망자나 부작용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성 때문에 지금 되고 있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임상 기간이 좀 짧아지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임상 기간 자체는 거의 동일하고요.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 출시되기까지의 시간이 3상 하는데 뭐 5년에서 7년이 걸리던 걸 저희가 이제 2상과 3상을 엮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그분들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약이 나와봐야 소용이 없는 부분들이라 그 대상은 이제 좀 섞어서 좀 빠른 속도로 임상을 하고 조건부 허가를 해서 다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타당성을 이제 따져볼 텐데요. 네, 이런 발의한 정부 측에서도 어떤 좀 허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거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최근 의료기기 분야에서 규제 개선이 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수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식약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나눠져 있던 이제 의료기기 허가, 그다음에 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확인, 신의료기술 평가를 이제 차례차례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식약처로 일원화해서 동시에 진행하게 하는 그 싱글 윈도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한 390일까지 대폭 단축시켰고요. 또한 이제 세계 시장 선정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의료기기를 매년 20개씩 선정을 해서 개발 전 주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첨단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식약처가 이제 2016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7년 새해를 좀 활기차게 열어야 될 텐데 우선 식약처의 2016년 마무리 계획 그리고 내년까지 좀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식약처의 비전 이거 좀 포부를 밝혀주시죠. 네, 그 식약처는 안전한 식이약 국민 행복을 이제 최우선으로 해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연말까지 올해 안으로 그 일회용 종이컵, 나무젓가락 또는 식당에 사용하는 물수건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이 더욱 촘촘하게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서 올해 중에 추진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위생용품 관리법. 네네. 앞으로도 이제 국민들이 더욱 사랑받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빈틈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실 나 이런 거 잘했다, 생생 내는 걸 떠나서 정말 국민 안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착착 해내면 국민들이 다 알아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식약처가 더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좀 거듭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이었습니다. 자, 이야기 나누는 중에 속보 여러 개가 들어와서 묶어서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요, 이 미르, K스포츠재단 그리고 전경련을 동시에 압수수색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격 압수수색이고요. 일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여러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 나오자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미르 K스포츠재단을 동시에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검찰은 이 재단들 기금의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도 압수수색에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에 K스포츠는 올해 1월에 설립이 됐는데 단기간에 800억 원 넘는 모금액을 기업들로부터 조성을 했는데요. 그 경위가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2부로 넘어갑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퇴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손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2부고요. 잠시 광고 듣고 수도권 행정탐방 이어갑니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어릴 적 할머니 손에 맡겨진 준우의 얼굴엔 커다란 종양이 자라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황급히 올라온 4회. 하지만 할머니 준우가 지낼 곳은 비좁은 고시원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조차 쉽지 않습니다. 지금 월 2만 원의 정기 후원으로 준우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1599-0300 굿네이버스. 2.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틱톡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 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9층까지 2.5톤 화물차 그대로 올라오라 했다. 놀라는 눈치다. 층고 5.6m 사무실 안으로 바로 진입하라 했다. 더 놀라는 눈치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클래식. 녹색 건축물 인증에 내진 설계까지. 지식산업센터의 명가 에이스건설 시공. 문의 02-6299-5400.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서울시 행정 탐방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김재진 산업거점 조성반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가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 정책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뭐 고령화 시대에 참 중요한 산업인데, 그렇다면 서울시가 가진 바이오 의료 산업의 경쟁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서울은 해외 시장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화적 도심 기능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학, 병원, 연구소, 기업과 우수한 인력, 자본이 집적되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예. 따라서 기술 중심의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에 최적의 도시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서울 바이오 허브를 조성한다면서요. 서울 바이오 허브, 이거 어떤 곳입니까? 예, 서울 바이오 허브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바이오텍 인큐베이터 공간입니다. 예. 운영기관은 국책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선정이 됐고요. 현재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바이오 의료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이오텍 인큐베이터, 바이오텍을 어떤 키우는 육성하는 곳이다, 이런 뜻 같은데, 바이오텍은 네. 이런 관련 업체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스타트업이나 기술 같은 것들? 네,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요. 네네, 국내외 네트워크 허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인, 연구진, 투자자, 각종 기업 스타트업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공간이자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의 어떤 성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게 핵심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케팅, 투자 유치까지. 그래요. 창업 지원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이것만은 좀 다르다, 특이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별 실험실이 있는 입주 공간과 공용 연구 장비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전문 보육사가 스타트업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경영 지원, 투자 유치 등을 기획을 하고 연결해 주면서 어떤 성장과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든지 벤처기업인들 분께서는 누구나 이 공용시설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또 간단한 실험도 하시면서 창업 준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서울 바이오 허브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관련한 업체들, 기기들, 스타트업들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이 예비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올해 11월부터 저희가 세부적인 모집 공고안을 마련을 하고 입주기업 설명회와 모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예, 유망한 기술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인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선정된 입주기업들은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저희가 순차적으로 공간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 살롱이라든지 컨설팅룸, 벤처기업 입주 공간으로 활용되는 본관의 경우에는 2017년 6월, 그리고 공용 연구 장비실이라든지 개인 실험실 등이 조성이 되는 신관의 경우에는 2018년 1월부터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 및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바이오 허브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김재진 산업거점 조성반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过得怎么样?过得挺好的.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好.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가 어제 저축합시다. 네. 저금합시다. 이런 표현 배워봤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저축이 이제 준관? 네. 맞나요? 네, 준관.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저축하다고? 저축하다고. 저축하세요. 네, 이거는 준관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죠? 네. 하나 더 있었죠. 준치엔바.
준钱吧. 그렇죠. 준钱吧. 네, 요것도 저축하다. 저축합시다. 비슷한 느낌의 또 표현이 있어요. 좀 아껴 씁시다. 네. 그렇죠. 이제 비용 같은 걸 좀 절감하면은 그게 또 저축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좀 아껴 씁시다 이런 표현들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아껴 쓰다라는 표현은 省钱이라고 하는데요. 省钱. 네, 어제랑 똑같이 우리가 여기다가 바를 붙여가지고 省钱吧. 省钱吧.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권유할 때 네. 아껴 쓰세요, 아껴 씁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샴푸나 뭐 비누 이런 것들을 아껴 쓰다. 네. 그리고 뭐 돈을 좀 아껴 쓰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양하게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서 省이란 단어는 아끼다란 뜻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钱은 돈 전자로 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아낍시다는 省钱吧. 省钱吧. 한 번 더 省钱吧. 省钱吧. 네, 그리고 다른데 뭐 돈 말고 다른 데다가 좀 아끼자라는 표현을 하려면 네. 省点儿什么吧 해서 省点儿뒤에다가 어떤 명사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省点儿. 省点儿 그러면 약간 절약하다, 약간 저축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네, 그래서 省点儿什么东西吧, 省点儿电吧. 그러면 예를 들면 电이란 단어는 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예, 省点儿电吧. 그러면 전기를 아낍시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군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省点儿电吧.省点儿电吧.省点儿电吧.省点儿电吧. 그다음 돈을 아낍시다. 省钱吧.省钱吧. 省钱吧.省钱吧. 네, 그렇죠. 제 자신에게 해주고 네. 싶은 말이에요. 돈 좀 아껴 쓰자, 병진아. 네, 오늘부터 아껴 쓰시기 바랍니다. 네네. 省钱吧. 네, 요거는 돈을 아껴 씁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만 일단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네, 저축을 또 할 수 있고 저축한 돈을 또 아껴 쓰자. 돈 벌면 좀 아껴 쓰자. 이런 시험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네, 省钱吧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만나요. 再见. 네, 0321번님, 왜 우리는 근검절약 이런 정신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省钱吧 이런 말도 있으니까 뭐 비슷하겠죠?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런 궁금증들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배우고 싶은 표현들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출입처 소식 살펴보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입니다. 취재 기자는 김학무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 평택항 부근에 대규모 쇼핑 관광 도시 개발된다면서요? 네, 그 평택항 부근 현덕지구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 중국 친화형 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232만 제곱미터 면적인 그 현덕지구는 원래 지난 2008년에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 그러다 최근 민간업체가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그 자본금을 유치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중국 업체와 우리나라 금융사 등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말부터 토지 보상을 하고 2022년 완공 목표로 공사를 시작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 사실 어제였죠. 중국 정부가 유커들의 한국 여행 자제시킨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이 자본의 절반 정도 부담한다. 그래요. 거대한 차이나타운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어떤 시설들 들어옵니까? 네, 이곳에는 유통시설과 주택, 관광, 의료시설 등이 들어옵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의 물류와 유통, 부동산, 건설회사 등도 유치할 예정인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쇼핑 문화 개념으로 특급 호텔과 위락시설, 대규모 쇼핑센터, 상설 K-팝 공연장, 중국 국제학교 등을 유치하게 됩니다. 업체 측은 우선 중국의 대규모 유커를 이곳에 유치해서 쇼핑과 한류 문화 체험, 또 비즈니스 등을 모두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이후에 일본과 동남아는 물론 미국 쪽 관광객까지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LG전자, 쌍용자동차 등 업체와 또 주한 미군 기지도 가까이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무엇보다 도시가 조성되면 4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광명과 시흥 지역에는 또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면서요? 네, 최근 경기도와 광명시, 또 시흥시, LH, 경기도시공사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대 205만 제곱미터 면적에 조성하는데요. 1조 7천억 원이 투입돼서 2022년부터 그 업체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그 첨단 연구개발단지와 주거문화단지, 또 일반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로 구분돼서 조성됩니다. 경기도는 이곳을 친환경 자동차 연구시설과 레포츠 산업, 또 그 기계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유치하고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이 융합된 첨단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할 방침인데요. 특히 한중 연구개발 그 공동협력착국으로 특화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 등에 이어서 경기도 내의 5번째 테크노밸리인데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본래 목적대로 첨단 산업 연구 개발과 제조에 성과를 내는 단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경기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Slowly fall a thousand stars. 아침 저녁으로 더 추워졌어요. 안녕 가을 바이 어텀입니다. 솔트앤페이퍼의 노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